안녕하세요. 제1회 총재배 장기채 강자전의 손미입니다. 중견의 관록과 신예의 패기를 엿볼 수 있는 대회입니다. 총재배 장기채 강자전. 오늘은 누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해설해 주실 안동건 사범님 모시겠습니다. 사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국자들을 보면은요,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식사를 못 한다든지 대국 전에 징크스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사범님은 징크스 없으신가요? 네, 저도 대국 첫날 잠을 잘 못 이룹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깨기라도 하면요, 장기판을 버려놓고 술을 연구하고,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그렇게 공부했던 것이 또 대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 긴장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요? 네. 또 좋은 일이네요. 예, 오늘 대국에 참여하신 분들도 긴장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드는데요. 예, 어떻게 본선에 진출하게 됐는지, 예선전 어떻게 치러졌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한국장기협회 소속 170명의 프로기사가요, 3차 예선을 거쳐서 24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또 온라인 대국을 통해서 아마 고수 8명이 본선에 진출해서 총 32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2천만 원의 우승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총재배 장기채 강자전. 사단법인 한국장기협회가 주최 주관하고요. 브레인TV에서 방송 주관을, KT와 KTRD 한 게임에서 후원합니다. 그러면 대진표 보겠습니다. 8강전 A조에는 임선웅 4단, 송종일 9단, 김동학 2단, 하재균 6단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B조에는 김경만 9단, 강갑진 아마 4단, 양승태 아마 5단, 김경중 9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경기는 임선웅 4단과 송종일 9단이 대국을 펼쳐서 송종일 9단이 올랐죠.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김동학 2단 대 하재균 6단의 경기입니다. 예, 대진표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그러면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에 하재균 6단, 오른쪽에 김동학 2단의 모습입니다. 두 분 모두 기마 수비형 기사입니다. 하재균 6단은 경기지회 소속으로 1986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동학 2단은 인천지회 소속으로 2005년도에 입단하여 같은 해 기성전 우승과 전주시장배 준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대국에 앞서 대국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시간은 각자 20분씩이며 40초 초읽기가 각각 3회 주어집니다. 총 대국 시간은 70분으로 하며 대국 종료 시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 남은 기물의 점수로 승패를 가립니다. 기물을 가리겠습니다. 김동학 2단부터 선택해 주십시오. 저단자인 김동학 2단이 먼저 기물을 가립니다. 예, 김동학 2단이 한을 잡고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김동학 2단이 한을 잡고 하재균 6단이 초를 잡아서 자리를 옮기고 대국이 펼쳐지겠습니다. 기물을 차려 주십시오. 예, 지금 기물을 차리고 있는데요. 김동학 2단은 작년 2005년도에 입단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학 2단은 수비의 대가라 불릴 만큼 수비에 있어서는 최고로 꼽히는 기사입니다. 하재균 6단 역시 수비엔 일가견이 있는 기사로서 이번 대국은 먼저 수비 그리고 나중에 공격의 신중한 기전이 펼쳐질 거라 예상됩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기사 모두 수비 위주의 대국을 펼치게 된다면 좀 답답한 경기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죠. 네, 김동학 2단은 보통 저렇게 두질 않는데 오늘따라 좀 특이하게 두시는군요. 수비형이라면 김동학 2단이 한을 잡았어도 그리 불리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귀마를 놓고요. 초에서는 차의 길을 확보했습니다. 한에서 먼저 차를 진출시키는데요. 네, 귀마를 진출해서 초에서는 궁성 수비와
안궁에 지금 먼저 신경을 썼고요. 한에서 차가 먼저 진출을 했다는 건 수비보다는 공격이 먼저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차가 나와서 수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차가 나왔다는 것이 꼭 공격만이 아니라요. 예. 공격이 또 최선의 수비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상이 면으로 나왔습니다. 김동학 2단과 하재균 6단의 대국. 오늘 대국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조를 올린 장면까지 보셨는데요. 여기서 잠시 해설판을 보시겠습니다. 한의 우진차가 자진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첫 수부터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첫 수로 하재균 6단이 조를 쓸었죠. 이렇게 네, 김동학 열었고요. 2단이 병을 열고요. 하재균 6단이 마가 진출했고, 김동학 2단 같은 경우는 이 마가 나오는 것보다는요, 예. 금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견마를 네, 귀마가 귀마를 먼저 바로 나오고, 나오죠. 예. 이 포가 넘어가서 면포를 할 때, 네, 이 포가 넘으면 씌우는 맛이 싫으니까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장군 부르면 예. 포가 넘고요. 그제서야 포가 넘고요. 상이 나가면 이렇게 쓸고 그렇습니다. 음. 보통은 이런 장기를 많이 두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예, 다른 방식으로 뒀죠. 네, 귀마를 먼저 진출시키지 않고 네, 이렇게 말을 진출한 것은 전 처음 봅니다. 김동학 2단은 후수일 때는 저 귀마가 나왔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도네요. 자, 포가 같이 넘었죠, 이렇게. 예. 여기까지는 보통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이렇게 조를 쓸어서 이제 상이 나갈 길을 확보했는데요. 예. 귀마가 나왔죠. 네, 그때 하재균 6단이 차가 한 칸 들어섰습니다. 차가 나가서 공격하는. 자, 이 수는 김경준 9단도 많이 애용하는 수입니다. 예. 김동학 2단이 차가 같이 진출했고요. 그래서 귀마가 나가니까 병을 쓸었죠. 면의 병을 좌측으로 쓸고요. 상까지 나오니까 예. 같이 이렇게 상이 나온 장면에서 자, 조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조를 올렸는데 조를 올리지 말고 차가 한번 나가면 어떨지 한번 볼까요? 예. 차가 먼저 네. 실전에서는 조를 올렸습니다만 차가 진출해서 그럴 때 이렇게 병을 올려서 응수를 물어보면 차가 여기까지예요. 예. 초의 차가 여기까지. 예. 지금 이거 대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병을 쓸어서요. 차기를 열고요. 예. 상이 나가서 둘째비를 하자 그러면은 물론 이 차가 이렇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차가 이렇게 피해야겠죠. 그때 차로 와서 장군을 부르면요. 먼저 내려와 장군을 부르면 보고요. 이렇게 사로 받고 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차를 쫓으면 지금 이렇게는 갈 수가 없죠. 예. 상태. 아니 이렇게는요. 이 정도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서 하면 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 조를 안 올라가고 차가 나가서 이렇게 공방전을 펼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조를 올려서 하재균 6단은 계속해서 조를 올리는 그런 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학 2단은 평상시에 두던 수와 조금은 다른 수를 뒀는데 하재균 6단을 염두에 둔 수일까요? 네, 같은 수비형 장기를 두시는 두 분이라 그런지 오늘은 다르게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가 어떻게 다른 수를 만들어낼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조를 올리니까 차가 들어와서
네. 둘째비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한해 김동학 2단 궁을 틀었습니다. 초에서는 상위 진출했고요. 하재균 6단과 김동학 2단의 대국 보고 계십니다. 하재균 6단이네요. 경기지회 소속입니다. 네, 이에 맞서는 김동학 2단의 모습이죠. 인천지회 소속입니다. 예, 두 대국자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김동학 2단과 하재균 6단. 8강전 A조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살을 넣었습니다. 네, 하재균 6단은 계속해서 지금 차가 가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 조를- 상이, 면의 상이 왼쪽의 병을 잡는 수에 의해서 양차가 걸리거든요. 예, 네, 차가 병을 차로? 잡은 장면까지 보셨는데요. 예, 여기서 잠시 해설판을 보겠습니다. 네, 이 궁이 옆으로 틀었죠? 상이 나갔고 실전에서는 살을 넣었는데요. 예, 이렇게 살을 넣지 말고 네, 병을 먼저 쓸어서요. 이렇게 이제 장군 나오는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가는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살을 넣고요. 저렇게 한번 올리면 차가 포 옆에까지요. 예, 했을 때 잡고요. 상으로 잡으면 차로 잡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런 맛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잡는다기보다 뭐 이 정도 한다든지요. 그럼 이 당장 걸려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공격보다는 방어부터 우선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다음 수로는 이 차를 이제 피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가 이런 병을 잡으면서 이 차를 노릴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수도 있었군요.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보겠습니다. 김동학 2단과 하재균 6단의 대국 보고 계십니다. 총재배 장기 최강자전 8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김동학 2단과 하재균 6단 모두 기마 수비형의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초반 포진 그리고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크게 난타전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졸병대가 이루어진 게 네, 정말요. 차가 지금 상을 달라인 정만인데요. 네, 장군을 불렀군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해설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실전에서 장군을 불렀는데요. 궁을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막아 나오면은요, 차가 꼼짝없이 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예, 지금 여기는 막길이고 산길이고요. 어쩔 수 없이 그걸 잡아야 될 텐데요. 예, 그때 이 상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차는 갇혀 있어요. 다음 수로는 이렇게 당기는 수에서 차가 죽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졸이 병이 올라와서 당길 때 상을 잡고 그다음에 이 차를 잡을 때 예, 다시 이 병이 올라와서 결국 이제 또 많은 희생을 되지만 그래도 차를 잡는다는 게 지금 초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을 때요. 예, 이 포가 이렇게 넘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겨 놓으면 차는 어차피 이제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이 포가 와서 이 살을 잡으면서 이제 차가 예, 걸리네요. 이 살을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 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이렇게 올려야겠죠. 이 포가 뭐 중으로 간다든지요. 예, 그러면 무사히 그러면, 귀환까지 네, 되고요. 귀환 됐죠.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하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에서는 차는 비록 희생됐지만 이쪽으로 계속 공격을 해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차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예, 것이라고 차의 희생은 했고요. 컸지만 그러나 뭐 초에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기물을 하나 희생하더라도 다음 수 그리고 그 다음 수까지 네. 생각하는 수가 네, 준비되어 지금 초에서 오는 차가 양차가 있지만 지금 조금 불안하죠. 빨리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예. 뭐 차가 가서 빨리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한에서도 이렇게 막 쓸고 막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 뭐 차가 죽었다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기울었다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떻게 진행을 해야 이 차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김동학 2단과 하재균 6단의 대국입니다. 예, 공을 안 내릴 수는 없음. 네, 포가 갈 있는 수도 것 있지만 같습니다. 결국 그 예. 포가 그대로 뜰 수가 없거든요. 아, 예, 예상대로 네. 마로 차를 노리네요. 차는 상을 잡을 수밖에 없죠. 아, 차가 꼼짝없이 포위됐습니다. 네, 차는 도망갈 길이 없고요. 그렇다면 차는 포기하더라도 다른 더 좋은 수를 생각해내야겠네요. 네, 병이 한 칸 올라섰습니다. 김동학 2단과 하재균 6단의 8강전 두 번째 경기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돼서 차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아, 그래도 차의 희생은 커 보이네요. 네. 그렇지만 뭐 병이 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두 대국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초의 하재균 6단, 한의 김동학 2단입니다. 이번 대국에서 이기게 되는 분이 지난 경기에서 이긴 송종일 9단과 맞붙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송종일 9단은 속으로 둘 중에 누가 올라오기를 기대할까요? 아무래도 하재균 6단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그동안 많이 대국을 둬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난번 그 기성전 결승전에서 김동학 2단과 대국에서 3대2로 아깝게 진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지금 마하고 병하 교환이 일어났고요. 다시 이제 상으로 조를 잡아서 차는 희생됐지만 기물은 많이 잡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저기 할 건 없네요. 예. 차 하나와 졸 하나, 양상, 마 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상마 조리이기 때문에요. 예. 네, 점수는 똑같은 13점입니다. 거기에 한은 호수 1.5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동학 2단이 1.5점 앞서고 있습니다. 네. 초에 하재균 6단 차를 한 칸 더 올려서 네, 두 칸 보는데요. 올렸죠? 예. 네. 김동학 2단은 지금 상이 떠서 포를 겨냥했습니다. 김동학 2단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학 2단 첫 번째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상이 떠서 면포와 살을 지금 겨냥했는데요. 포를 이탈시킵니다. 살을 잡지는 않겠죠, 상으로?
네, 잡을 수도 있는데요. 예. 뭐 잡게 되면 뭐 같은 동점이기 때문에 김동학 2단이 다른 수를 또 둘 수도 있죠. 아, 그런데 초의 입장에서는 기물이 많이 부족하니까 교환이 김동학 된다면 2단 더 첫 불리할 번째 수도 있겠네요.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초읽기에 여섯, 몰려 있습니다. 일곱, 여덟, 김동학 2단의 모습입니다. 열. 첫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김동학 2단 첫 번째 초읽기가 지났는데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김동학 2단, 한해 김동학 2단, 초의 하재균 6단입니다. 예, 상으로 살을 취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예, 살을 움직였습니다. 아, 상으로 또다시 살을 노려보네요. 네, 그럼 살을 올리면은 사도 살고 양살을 다 지키게 됐습니다. 예. 초의 궁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요. 안궁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요? 네, 조금 불안합니다. 만큼을 해야 되는데요. 포가 다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리를 잡는 데만도 많은 수순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해 김동학 2단 슬슬 공격을 시작합니다. 차가 한 칸 들어서면서 찻길은 다 확보됐고요. 네, 장군을 불러놓고 병을 지키겠죠. 네, 다시 한번 장군 불러서 공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다음에 병을 지켜왔습니다. 예, 초에서는 포를 넘겼습니다. 기포로 났고요. 궁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졸로 상을 지금 달라고 했습니다. 상이 다시 들어가야겠네요. 면상으로 났습니다. 네, 중앙상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초의 하재균 6단과 한해 김동학 2단의 대국 보고 계십니다.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켜야겠죠? 네. 네, 포가 넘은 장면까지 보셨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해설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니까 병을 당겼고요. 이 포가 넘었죠. 그때 뭐 한에서 이렇게 한다면요, 이 희숙은 안 됩니다. 왜죠? 이렇게 되면요, 차로요, 장군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수밖에 없죠. 예. 상이 떠서 장군이요. 상이 떠서 예. 장군을 부르면은 자, 차로 잡으면 엄청 손해죠. 그렇다고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가면 차로 장군 눌러보시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예. 차가 살을 잡으면 외통이 됩니다. 그래서 예, 조를 올리는 수는 성립되지 않는군요. 네, 그래서 이 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올리게 되면 이제 여기서 지게 되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실전에서 병을 당겨서 상을 지켰는데 다른 수를 한번 볼까요? 마가 이렇게 나와서요. 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죠. 마가 나와서 상으로 차를 먼저 겁니다. 그럼 예. 차로 이것을 잡을 수는 없죠. 마 있고 포도 있고 그래서 차가 걸렸으니까 일단 이렇게 갈 테고요. 예. 그러면
마루 가서 장군 부르면 차로 잡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포가 희생되니까 지키고요. 그 다음 다시 차로 갈 때 병으로 지켜주고요. 병으로요. 네. 예.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가 나올 수 있었겠네요. 네. 예, 김동학 2단 하면은요, 입단하자마자 큰 성과를 낸 기사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에 굉장한 일들을 해내셨다고요? 네, 경기 일부백 기성전에서요. 백전노장 송종일 부단을 3대 2로 이기고서 이제 우승을 하셨는데 예. 그때 마지막 대국을 이기고 나서 참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예, 참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과연 총재배 장기 최강자전에서는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풀려질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대국자의 모습이 보이네요. 김동학 2단, 하재균 6단입니다. 하재균 6단의 모습입니다. 8강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두 분 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네, 하재균 6단은 그 전에 안양 지부장을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저도 같이 지부 활동을 했습니다만 요새는 이제 경기 지회로 바뀌면서 최완규 지회장이 좀 경기 지회에 많은 일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차로 장군을 부르자 초에 궁이 한 칸 올라섰습니다. 근데 참 장군을 부른 건요. 시간을 좀 연장하겠다. 더 좀 보려니까 시간을 연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김동학 2단과 하재균 6단의 대국 보고 계십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송종일 9단과 준결승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준결승전은 3번기로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시간도 7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김동학 2단과 하재균 6단 중에 누가 올라가게 될까 궁금하네요. 지금 계속 장군 부르는 건요. 김동학 2단이 연장책이죠. 시간 연장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군을 부르면서 천천히 자기 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 면에 있는 마가 나가면서 이 차를 노리는데요. 차가 다시 장군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예. 차가 네, 장군을 지금, 부르니까 네. 다시 내려섰고요. 병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지킬 것이냐. 장군을 다시 한번 부르나요? 네. 연장군은 몇 번까지 가능하죠? 네, 3번까지는 가능합니다. 4번째는 사용할 수가 없죠. 김동학 2단은 적절하게 시간을 좀 써가면서 예. 두고 계신데요. 첫 번째 초읽기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초읽기가 몰리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장군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 계속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로 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차로 살을 잡고 외통이기 때문에요. 네. 네, 병을 올린 장면인데요. 네, 여기서 잠시 한번 보시죠. 네, 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키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때 초에서요, 이 포를 가지고 말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장군을 부르게 되면 이제 당연히 포를 잡아야겠죠. 네, 사로 포를 잡고요. 그때 이 차가 이렇게 와서요. 포를 겨냥한 표가 이걸 잡을 수는 없어요. 차가 잡으면서 포와 한꺼번에 걸리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갈 때 그때 차로 와서 병을
이렇게 잡는 자 이런 지금 수순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수를 과연 하재균 6단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을런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예, 하재균 6단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수 보겠습니다. 김동학 2단과 하재균 6단의 8강 두 번째 경기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기게 되는 분이 송종의 9단과 맞붙게 됩니다. 네, 준결승에는 3번기로 치러지게 되겠고요. 시간도 70분에서 90분으로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포가 넘어왔네요. 넘어와서 말을 잡으면서 장군. 자, 조금 전에 예상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네요. 차가 네, 포가 뭐 귀포 정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때 차가 병을 잡는 때까지 지금 수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한해 포가 기포로 녹는 장면까지 보셨고요. 김동학 2단과 하재균 6단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초의 하재균 6단, 한해 김동학 2단입니다. 제1회 총재배 장기최 강자전, 누가 과연 초대 우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제 점점 고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동학 2단과 하재균 6단.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분이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일단 상을 살려야 되는 것은 장군을 불러서 살릴 수밖에 없네요. 4로 막았습니다. 네, 포로 살을 잡았는데요. 예. 마가 움직이게 되면은 글쎄요, 포가 지금 갈 자리가 없는데요. 다리가 끊어지는데 예, 그렇게 가나요? 예, 포가 꼼짝없이 지금 잡히나요? 예. 포를 움직일 수는 없고 지금 네. 저 말을 잡아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차로 그것도 안 되는군요. 지금 포가 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 뭔가 노림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입니다. 네, 하나, 둘, 해설판 보시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섯, 네, 여섯, 고민하는 모습인데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김동학 2단 두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네, 해설판 보겠습니다. 네, 이제 상을 살리기 위해서 장군을 불렀죠? 예. 차로요. 아니, 장군을 이렇게. 예. 네, 상을 이렇게 살리면서.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사로 막을 수 있는 올렸고요. 방법은 사밖에 없고요. 근데 실전에서 포로 살을 잡았는데 마가 오니까 당장에 그 다리가 끊어지니까 병을 한번 한 칸 쓸어볼까요? 이렇게요? 네. 병을 쓸으면 역시 이 살을 넣고 그리고서 병을 끌어오면 이렇게 넘어서 이 상을 좀 달라고 하면요. 먼저 상을 달라고 했지만 이 가서 차가 가서 말을 지금 겨냥하면 먼저 이걸 잡습니다. 이 선수거든요. 예. 이걸 잡으면 잡고서 외통이에요. 갈 수가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초에서는 되면은 이 초에서요 이렇게 방어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잡으면요 차로 살을 잡을 때 잡고 다시 잡으면 외통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이렇게 와야 될 텐데요. 그렇게 오면은 이제
이 포로요. 상을 잡고요. 그러면은 안 잡을 수 없죠. 말을. 그때 이제 포가 넘어가면 대차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상 둘을 잡으면서 말 하나 희생했기 때문에 1점이 지금 득을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초에서 유리한 국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차가 피할 수는 없죠. 피하게 혹시 이런 자리나 간다면 이걸 포로 이걸 잡고 뭐 붙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초가 승기를 잡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둬도 한의 입장에서는 그리 유리하지는 않은 경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초에서 충분히 이제 이길 수 있는 기물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장기를 둘 때 후수, 선수 이렇게 정하는 게 아무래도 선수가 좀 더 유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약간 초의 입장에서 유리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예, 선수와 후수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선수, 후수 누가 더 유리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게 대국에서는 점수제 장기가 적용되죠. 그래서 후수라면은 1.5점 덤을 받기 때문에요. 또 그만큼 또 점수에서는 좀 부담을 덜 갖기 때문에 어떤 기사님들은 나는 후수가 더 좋다. 후수를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저 같으면요. 역시 그래도 선수가 좋더라고요. 네, 선수 공격을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더라도 선수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예, 먼저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선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동학 2단과 하재균 6단의 대국 보고 계십니다. 예, 한해 김동학 2단 지금 약간 궁지에 물린 듯한데요. 포를 어떻게 귀환시키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은 상을 갖다. 네, 졸 옆에 갖다 주냐면 또 상이 말을 지금 걸고 있죠. 그러나 이제 상 둘을 잡고 말을 하나 희생해도 역시 유리하죠. 근데 그렇게 안 두나요? 네. 예. 말을 면 쪽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는군요. 편하게 가도 되는데 지금 포가 차를 잡을 수가 없죠. 상 장군이라요. 네, 먼저 선수로서 상을 잡아내고요. 조의 김동학 2단. 살을 넣어야 될 지금 상황인데요. 이대로 있으면 초차의 외통으로 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살을 넣었습니다. 하재균 6단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재균 6단도 첫 번째 초읽기에 물렸습니다. 후반에 갈수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수를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을 잡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차로 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인데요. 예. 다시 한번 해설판 보실까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상을 잡았는데요. 차가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오면요. 예. 이거를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차가 살을 이렇게 잡고 장군 부릅니다. 그럼 사로 잡을 수밖에 없죠. 예. 사로 잡으면 장군의 외통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오면은 이 상이 만약에 이렇게 가죠? 예. 그럼 이제 차가 희생되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럼 이제 궁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제 이 마가
이렇게 뜨면서 차를 건다면은 이 차가 희생되니까 일단 뭐 이 정도 가면요 이 상을 이렇게 깨끗하게 잡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만 고스란히 잡고 내 만은 살릴 수가 있었는데 상을 희생하고 상을 잡아냈지만 만은 희생된 상황이었습니다. 초읽기에 몰려서 그런지 하재균 6단이 좀 실수를 했는데요. 그렇군요. 하재균 6단 지금까지 좋은 수를 보여줬는데요.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는 알 수가 없겠죠. 예, 지금까지 대국을 보면은요, 초반 포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포진을 어떻게 짜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데 두 대국자 포진법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네, 김동학 2단은 거의 교과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포진이 견고합니다. 특히 후수 포진이 견고하고요. 또 선수 공격은 조금 미흡한데요. 후수만큼은 김동학 2단 포진이 아주 좋고요. 하재균 6단 역시 후수 포진도 상당히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전 대국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하재균 6단하고요. 예, 두 분 다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멋진 대국 끝까지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가 진행될지 보겠습니다. 김동학 2단과 하재균 6단의 대국 보고 계십니다. 제1회 총재배 장기 최강자전 8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지금 초에서는 차포 양졸 남았고요. 지금 한에서는 양포 마 2병 남았습니다. 아직 승부를 점쳐보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저라면은 아무래도 초가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아직 승패가 결정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기물들이 점점 없어지는데요. 초의 입장에서는 차가 살아있고 한에는 병이 있습니다. 네. 차와 말을 비교한다면은 일단 그렇게 살려야겠죠. 지금 차가 그쪽으로 가서 병을 일단 잡아내야 될 것 같고요. 초반에 차를 잃은 게 한에서는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에 의해 밀리는 경기가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로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점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학 2단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네, 지금 한에서는 병은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 되겠고요. 병이 희생됐습니다. 김동학 2단, 한해 김동학 2단의 모습입니다. 네, 심각한 표정이죠. 네. 일단은 병을 올렸습니다. 김동학 2단의 한해 김동학 2단, 초의 하재균 6단입니다. 이번 대국에서 승기를 거두시는 분이 송종일 9단과 준결승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병이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차가 일단 마의 행로를 지금 멱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넘나요? 네. 지금은 이제 지금 궁을 옆으로 틀어야 될 상황인데요. 예. 마가
실수하나요? 하재균 6단. 예. 네. 포가 지금 갈 자리가 없거든요. 아, 예. 조를 중앙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병을 살려야 되겠고요. 저렇게 기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병의 위력이 굉장히 크죠. 그것도 사선까지 진출한 병이라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6점, 7점, 13점에 4가 있고 병이 있고 지금 초에서 0.5점 져 있습니다. 네. 궁을 아까 틀었어야 되는데 궁을 틀지 못했군요. 만약에 그 초에서 시간이 계속돼서 병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제 역전인데요. 쉽사리 잡히진 않겠죠. 네. 병이 올라가야죠, 당연히. 네.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살을 귀로 이렇게 했으면은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국 시간이 끝났습니다. 기물의 점수로 승패를 가리겠습니다. 기물을 가려주십시오. 네, 김동학 2단이 146수 만에 0.5점 점수승을 했습니다. 예, 끝까지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동학 2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 송종일 9단과 준결승전에서 김동학 2단과 맞붙게 됩니다. 오늘 대국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하재균 6단이 오늘 차를 잡아서 저는 이기는 줄 알았는데요. 마지막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깝게 다 잡은 승리를 놓친 것 같습니다. 초반에 차를 공으로 잃게 돼가지고 이번 경기 힘들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끝까지 기회를 놓지 않고 찾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송종의 9단과 준결승전에서 맞붙게 됐는데요. 더욱더 재밌는 경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브레인TV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제가 지진 경기인데요. 마지막에 하재균 사범이 포를 넘기는 바람에 마포대가 되는 바람에 결국 내가 시간 때문에 이겼습니다. 점수상으로. 다음 대국 준결승이 송종일 9단과 두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멋진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프 이즈 원더풀 KT,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KTRD 협찬입니다.